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중장기 종목을 찾고 있다면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관련된 종목 브리핑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경동나비엔 저도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추적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오던 기업인데요. 중간중간에 투자도 좀 했었고, 수익도 좀 제법 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 종목이 다시 또 저점에서 이렇게 또 좋은 위치에서, 지금 구간별로 좀 움직여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경동나비엔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타이틀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31년 연속 국내 보일러 수출 1등 기업이고요. 14년 연속 북미 콘덴싱 가스 온수기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아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022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작년이죠. 작년도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상반기 매출액만 3,300억 정도가 나왔었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매출액이 미국 법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미국 외에도 지금 러시아, 중국 시장으로 발을 좀 넓혀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시장은 그래도 흑자 규모로 다시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적자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사드 보복 배치 이후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죠. 근데 그중 한 종목이 경동나비엔도 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400억대가 훨씬 더 넘게 나왔었는데, 지금 매출액이 이제 200억대 가량으로 상반기 매출은 크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건 한번 매수를 서서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경야독 구독자분들께도 충분하게 좋은 저기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일단 1분기 실적이 2,890억에 영업이익 380억 정도가 나왔고요. 자, 2분기가 2,570억에 10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가 사실 비수기예요. 아시겠지만 이 보일러 온수기 사업은 4분기와 1분기의 계절성 영향으로 인해서 이때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하곤 하는데,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무려 2,820억에 영업이익이 220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매출액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수익성은 좀 확보를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간별 실적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거 보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대다수 영업이익은 400억대에서 600억대로 이렇게 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을 합칠 경우에 벌써 700억가량이 났으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할 확률 자체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절성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거의 9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의 성장성을 갖춘 종목, 그리고 특히나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수요가 급감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 외에도 상당히 다른 국가에서도 좀 선방하는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700억대 정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 좀 발생을 좀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억대죠. 그죠? 900억대까지 이제 기록을 좀 하게 된다면 2023년도 이제 최고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과 2025년도에 성장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레포트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바닥에 되게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재미있게도 오늘 변동성이 무려 13%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와서 막 마이너스 8%까지 빠지더니 다시 또 5% 이렇게 돼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자, 오늘 주로 이제 던진 주체가 어딜까를 봤을 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 많은 물량을 좀 던지게 되면서 워낙에 이제 호가 자체가 이렇게 이게 꼼꼼하진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 확 단기적으로 좀 밀린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하방에서 위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봉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1년도 8월 달에 기준점으로 이제 주가가 78,800원까지 이제 도달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이후에 내년도에도 성장이 10%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때 이제 900억대에서 이제 네 자릿수 1000억까지도 이제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기업이 PER 10배도 채 되지 않은 것에서 머무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까지 이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사실상 거의 50% 넘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정도의 투자 기간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동나비엔을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만약에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건설 경기 영향에 따라서 보일러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일러 같은 건 전문 이제 교체를 하는 것에서 많이 또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를 신규로 이제 분양할 때에만 보일러가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전면 교체 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리스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법인의 손실이 좀 확대가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중국 법인의 매출이 크지가 않고 지금 사실상 상반기에도 47억 정도의 이제 적자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만회가 될지 매출이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영업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거. 요 부분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었지만 다시 한번 또 회복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중국 영업망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된다면 그래도 또 좋은 실적을 또 플러스 알파로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시장은 성장 동력이고 북미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매출액이 급감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세상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는 대로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